여운형 선생님이 현대철봉운동법에 철봉운동을 하라라고 하는 여운형 선생님 말처럼 철봉 위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앉으니까 궁둥이가 너무 아파. 지금 1933년까지 얘기했는데 16년 남았네요. 아이고, 여운형 선생님은 우리나라 학생들 이제 스포츠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신체를 단련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신체가 건강해야 일본하고도 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스포츠 이런 거 등등등등, 그 다음에 조선체육회 회장도 맡으면서 엄청나게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아니 배가 너무 아파. 여기 철봉에다가 그래서 여운형 선생은 조선중앙일보라고 하는 신문사도 망하게 되고, 그런 후에 조선건국동맹이라고 하는 비밀단체를 만들어서 조선 독립운동을 막 합니다. 비밀리에. 일본이 패망할 거를 확신했기 때문에 일본에 끌려가는 학도병들이 있었는데 그 학도병들을 빼돌렸어요. 지금도 군대 가기 싫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빼돌려서 몰래 군사 조직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활동들을 하다가 또 한 번 감옥에 갇힙니다. 일본은 금방 패망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야, 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줄게. 대신에 너 풀어줄 테니까 전향서라고 하는 걸 써라. 뭐냐면 자기는 일본을 더 좋아합니다,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이런 전향서를 쓰라고 했었는데 끝까지 안 썼어요. 끝까지 안 썼는데 누가 와서 썼냐면은, 사인을 했냐면 가족들이 와서 사인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여운형 선생이 감옥살이 3년 하면서 너무 몸이 안 좋아진 걸 확인을 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향서를 가족들이 와서 씁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운형 선생을 친일파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친일파인데도 불구하고 창씨 개명도 안 했을 뿐더러 여운형 선생의 친일파설을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처음 얘기했던 신문사 사장이 있는데, 그게 대동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에요. 근데 이 대동신문 사장이 그 사람이 친일파입니다. 근데 해방하고 난 다음에 건국준비위원회, 여운형 선생 위원장으로 했던 건국준비위원회에 와가지고 나도 좀 한 자리 주쇼 했다가 거절당하니까 악의적으로 이 신문 기사를 쓰게 됩니다. 친일파라는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 이야기들 신문을 볼 때 신문에 나왔다고 무조건 진짜야 이런 게 아닙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썼고 왜 썼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단체 만들어서 독립운동 준비하고 있다가 일본이 나라를 패망하게 되고 가장 먼저 찾았던 사람이 바로 여운형 선생입니다. 여운형 선생이 한반도의 안의 지도자로 인정받았고, 일본 군대가 한반도 밖으로 나갈 때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운형 선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운형 선생이 일본이 자기네 군대 끌고 일본 사람들 끌고 밖으로 나갈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은 그 사람들만 죽거나 다치는 게 아니라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또 폭력이라고 하는 거는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치안,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 사람들을 안전하게 내보내준다. 단 조건이 있다. 우리 노동자들, 농민들 정치활동하는 거 너네 방해하지 말라. 그 다음에 지금 즉각 감옥에 갇혀있는 정치범들, 사상범들을 풀어줘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고,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광복 맞이하면서 치안 유지를 여운형 선생이 하게 됩니다. 여운형 선생 그래서 건국 후에 가장 인기 있는 지도자 1등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임시정부에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은 좀 멀리 있는 사람이었고, 한반도 안에서 치욕스러움과 힘듦을 겪으면서 민중들과 부대끼고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여운형 선생을 굉장히 좋아했었어. 그런데 이 여운형 선생한테는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약점이고 어떻게 보면 뭐 그게 뭐 큰 거라고 할 수 있느냐, 광복 후에도 여운형 선생은 좌우,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우파 민족주의자 사람들, 좌파 공산주의자 사람들한테도 다 인정을 못 받았어요. 공산당이 뭔 필요해요, 민족주의자가 뭔 필요해요, 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광복을 해서 싸웠는데.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우파 쪽 사람들은 야 저기에는 공산주의자들 너무 많아.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은 너네들 왜 민족주의자 애들만 엄청 데려다가 쓰냐 이런 막 볼멘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 양쪽에도 다 인정받지 못한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운형 선생이 1949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여운형 선생님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무려 11번의 테러를 당했어요. 어떤 때는 납치해 가려고 하고, 어떨 때는 집에다가 폭탄 던지고, 집을 총 들고 습격하기도 하고, 어떨 땐 진짜 납치당해서 나무에 묶어놓기도 하고, 격투를 벌이기도 하고. 여운형 선생님 빤치가 좋아요. 운동 엄청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5대1로 싸워가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구해준 일도 있었고, 한 번은 진짜 납치당했는데 나무에 묶어놓은 거를 밧줄을 풀고 도망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1949년 한지근이라고 하는 청년한테 결국 총에 암살당하게 됩니다. 해화동 로타리에서. 좀 운이 나쁘셨어요. 그 한지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달려가면서 이렇게 총을 쐈는데 그 권총에 맞아버리죠. 이 한지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는 사형을 당했어야 돼요.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18살이었대요. 한지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실제로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한지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18살도 아니었고 실제로 20살이 넘었고 공범들이 5명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총 5명, 4명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 내가 여운형 선생 같이 죽인 사람이다 라고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자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 여운형 선생을 누가 죽였느냐 밝혀진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좌파 세력들이 죽였다, 어떤 사람들은 김구 선생님이 죽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승만이 죽였다라고 막 얘기했었는데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는데 한 가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여운형 선생을 죽인 사람을 조사한 사람이 있는데 친일 경찰 노독술이었어요. 노독술. 근데 이 노독술을 경찰의 횃불이라고 하면서 추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권력자죠. 이 노독술이 경찰 조사를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조작해서 미성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조작해서 미성년자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행정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은 사람이 이 암살 사건의 배우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운형 선생, 그래도 아직 누가 죽였는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임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전력 때문에 한동안은 인정을 못 받으시다가 2000년대 중반에 처음에는 대통령장 훈장,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받게 됩니다. 근데 여운형 선생님의 가족들도 진짜 대단하십니다. 야, 우리 2등급 훈장은 안 받아. 우리 여운형 선생이 어떤 분인데 2등급 훈장이냐? 라고 해서 한번 거부하십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우리나라 최고의 건국훈장, 독립훈장 대통령장을 수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봉 위에서 여운형 선생이 철봉 운동을 하면 잔병치레가 사라지고 몸이 건강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끝.